소설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는 신청전이잖아. 얘가 이 신청전이라는 이 작품이 판소리에서 왔었다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얘네가 판소리에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또 고전 소설을 가지고 소설, 연극, 영화, 드라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교적인 이념인 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효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뒤에 나와, 그치? 그리고 누군가의 이런 도움을까지 거절할 때 이런 것들이랑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서 율문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 율문투. 율문투란 운문적인 표현, 즉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네는 소설이라서 산문인데 애초에 태생이 판소리에서 왔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운문, 그러니까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래서 율문투다 이런 말을 썼다라는 것이고, 뭐 고사와 간용어가 많이 있고, 그때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에 대해서 설명했었어. 그치? 기억나지? 네. 그리고 가전은 우리가 지금 한 거 없어. 그치? 우리가 한 거에 가전이 없었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판소리라는 것에서 왔는데 이 판소리라는 건 구전되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개인 창작이 아니라 민중의 공동적이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전달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거는 더 좀 추가를 한다든지 첨가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층, 쌓인다 이렇게 쌓이는 문학, 구비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서민의식을 대변하고 풍자적이며 그러니까 비판 이런 게 나오죠. 웃기게 비판, 해악은 그냥 웃긴 것, 그리고 소리꾼의 가변성, 소리꾼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때, 그러니까 창을 해주는 사람이 어때 계속 바뀌지. 그럼 그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즉흥적 윤색, 요게는 사람들 분위기 보니까 요거 빼야겠다, 요런 걸 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용인 이런 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배우는 심청가는 효행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판소리에 비해 비장미와 골개미가 두드러진대. 왜 비장미야? 이거 죽잖아. 그치? 이런 거 나오고, 골개미는 아마 뺑덕어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 이거 엄청 심각하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우아미 와 얘랑 나랑 동급이라 예쁘다 이런 뭐 질투 없이 그냥 사심 없이 예쁘다. 순구미는 너처럼 되고 싶다, 지향한다, 뭐뭐 하고 싶다. 비장미는 되고 싶은데 어때? 가능성이 아예 없고, 골개미는 지가 못하면서 괜히 얘가 꾸졌다, 네. 됐다, 막 이런 거 안 한다, 막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어. 근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뭐 고전 소설 가부 개혁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고전, 그 이후를 현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면 되고, 그쵸?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이제 이거 심청전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공부하면,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로 불렸던 소설을 포함해서 판소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소설들을 함께 부르는데, 어쨌든 얘는 판소리였던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전 이런 식으로 소설로 됐다라는 거지.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뭐 배비장전, 방시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평민계층의 발랄할, 그렇지? 귀엽지? 애들이 발랄하고 진지성, 나가자! 막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승이 되고 또 재창작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개작되었고 계속 바뀌고 이렇게 그들의 체험과 바람을 투영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누가? 평민의 생각이 많이 드러난다. 평민적이다. 판소리 소설은 판소리가 지닌 개방적인 면모와 함께, 개방적이라는 건 얘네가 닫혀있지 않고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향유층의 다양한 관심사. 그러니까는 평민의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양반들도 들었기 때문에 뭐 한문, 한자 어도 들어가 있고 뭐 고사도 인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자유로운 수용 태도, 해학과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평민계층의 문화적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말들 기억하고 있으면 한번 들었으니까, 그치? 맞아, 그런 말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넘어가면 여기서 보면 이제 고전 소설에서 우리가 지금 심청전을 하는데 아버지의 계안, 눈이 뜨이는 것, 그치? 아버지가 눈 뜨는 것을 통해서 남경상인에게 팔려간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와 이별하는 비극적 상황, 이렇게. 그래서 비장미가 나오죠, 그치? 이땐 죽을 줄 아니까. 자, 그래서 헌신하는 효, 그런 가치 존중에 대한 교육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이게 진짜 효냐?
지금의 효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어. 시대에 맞는 효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고 이제 고전 소설이고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판소리 개소설이라고 해. 그리고 교훈적이고 비현실적. 왜 우리의 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얘가 연꽃이 갑자기 하늘에 둥 떠가지고 바다에 물 위에 떠서 열어보니 사람이 나왔다 막 이런 것들. 용왕님을 만났다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환상적인 거 나오고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그리고 권선징악.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나쁜 애들한테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징벌을 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이겠지, 그치? 그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 이게 그러니까 신청이 같은 경우는 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고 뺑덕어미가 이제 나쁘게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얘기고 유교의 효사상, 도교의 신선사상 여기서 이제 용왕 나오고 이러는 거, 용궁 나오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 재물이 될 때까지 전반부 그리고 환생하여 황후가 돼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눈을 뜨는 후반부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유교와 불교와 선교 선은 이제 도교니까 다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몸을 팔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 여기서 그치 이런 부분들이다. 다음부터는 이걸 이렇게 해서 공부해도 되겠다. 그치 교과서 바로 나와가지고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네. 그리고 배경사상은 여기를 한번 보자. 주제 설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사상에서 분명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는 다 나온다는 거지. 유, 불, 선이 다 나오는데 유교는 효. 그치?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내세운다 해서는 불교. 그치? 그러니까 공양미 자체가 공양으로 드리는 쌀이잖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빌어서 눈을 뜬다. 부처님 나오니까 불교. 그리고 용궁이나 옥황상제, 막 선녀 이런 거 나온다는 건 도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이들의 외래적 그러니까 결국인 거야. 유불선은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해외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외래적 사상의 밑바탕에는 결국 이 밑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고유의 민간 신앙이 있대. 그게 뭐냐면 장례민 신봉사 제의적 행위 뭔가 비나이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옛날에 인당수가 아니라 정화수 알아? 정화수 떠놓고 옛날 드라마를 그래서 좀 보는 게 좋은데 요즘엔 또 요즘 드라마엔 그게 안 나와서 이제 쌤 어렸을 때 봤는데 이게 막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남편이나 가족이 어디 나가서 안 돌아오면 그 뒷곁에 가가지고 앞길 말고 뒷뜰에 가서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장독대 같은 데 위에다 얹어놓고 달이 뜨는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거 제의 뭔지 알겠지? 제의적 성격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의식을 치른다는 건데 커다란 어떤 의식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주술적인 행위잖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돌아오겠지. 이런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는다. 주술적이지. 그치? 뱃사람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 어쨌든 이것도 주술적이지. 그치? 이런 제사의 의식을 지니는 이런 행위가 우리 고유의 민간신앙이었다. 이렇게 알겠지? 유불선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어떤 고유의 민간사상, 제의적 행위, 제의 사상이 들어있다. 이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보통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설화가 이제 배경 설화들이 몇 개가 그 화소가 뭉쳐져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든단 말이야. 효녀 지은 설화 여기서는 효녀가 따왔겠지. 겉하지라는 거는 어떤 가족을 구하기 위한 이런 것들. 진해산선화라는 건 어떤 처녀를 바치는 것.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뭐 인신공이라는 것도 사람 바치는 것. 그리고 이제 효자가 불공을 들여서 아버지를 살리는 부모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 맹인득안 맹인이 눈을 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양하게 화소가 섞여서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됐죠 이 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요거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지? 신봉사의 꿈의 의미. 어떤 꿈? 네가 간밤에 수레를 타고 가더니 분명히 네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지금 근데 여기서 심청이 입장에서는 어떤 딱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게 뭐야 얘가?
그 팔려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것 네. 이거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얘가 뭐가 됐어? 그 황후, 네. 그치? 그거 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경우는 이 수레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 이거는 알아둬야겠다, 그치?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어떤 역할이냐? 이제 수레가 매개물, 이걸 타고 가니까, 그치? 그리고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하늘이 신봉사에게 알려준다. 니네 딸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고. 네. 다시 살아나서 천자가 이제 왕을 말해. 중국의 왕을 말해. 천자라는 건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의 왕한테는 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 천자와 결혼하여 황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거는 수레는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두 가지.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이때 꿈은 그러니까 수레의 의미 잠깐 볼게. 이게 수레의 의미고 그치요? 됐죠? 그리고 꿈의 의미는 요렇게 하나랑 그리고 황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 그치? 네.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면 좋겠지. 그치? 꿈의 의미는 요거 재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황후가 될 것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하고 수레의 의미는 하나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이고 그리고 부귀영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심청전의 주제의식. 심청전의 주제의식은 효인데 이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 보면은 일반적인 것만 얘기했으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겠지. 또 다른 걸로는 효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그렇지. 왜냐면 이때가 유교잖아.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까 감히 헐어 상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가 지금 아버지한테 효를 바친다는 애가 자기 몸을 어떻게 희생하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효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덕목이자 유교의 덕목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결국에 효를 실천했잖아. 이렇게. 네. 하지만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또는 이면이 가장 사실 더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야. 더 진짜로는 이런 거야. 네. 그 효를 부정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기도 한대. 그치 이렇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 서민의 문학이잖아. 그들은 꼭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같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주제가 남녀간의 사랑이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이면적 주제로는 그 부정한 세력에게 저항하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념을 여기서는 효에 대한 이념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목숨을 버리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는 것이야말로 큰 불효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런 역설을 통해 이건 어렵게 나오려면 이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역설을 통해 효라는 유교 윤리를 드러내는 대신에 당시 하층민이 겪어했던 가난과 평범한 의미의 효도조차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요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왠지 요게 중요할 것 같잖아. 그럼 이면적으로 너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라고 하지 말자. 이들이 당시 하층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양반들을 말하는 평범한 의미 효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비판했다. 이걸 알면 되겠지. 그치?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부했으니까. 우리 공부했는데. 그치? 학교에서 이거 얘기했냐? 네.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서술형으로. 그치? 이러한 사실은 특히 완판본에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완판본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물질지향적인 인물인 뺑덕언미를 통해 유교윤리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뺑덕언미도 표면적으로는 악인으로 나오긴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뺑덕언미를 통해서 유교윤리를 비판하는 거죠. 아니 왜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욕심 가지만 이렇게. 그치? 여자라고 꼭 그래야 돼. 이런 것들. 신봉사를 매우 세속적이고 희극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심청전이 전통적 유교윤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심청전이 전통적인 윤리를 부정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러니까 유교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막 유교를 강조하거나 어떤 법을 너무 강조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뭔가 질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으니까 더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전통적인 유교 윤리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실제적인 삶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심청은 물에 빠졌다가 거듭나기 때문에 쫙 이렇게 나타나죠. 환생 그치? 그 제의적 의미 역시 중요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의 주제는 논란거리인 만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현대적 의미도 거듭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지 그치? 효 이러면 이러는데 자꾸 구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구절풀이 굳이 준 애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알았지? 이렇게 읽어보고 안 읽어보는 거 아니지? 아 이거. 그렇죠. 수레를 타고 가는 꿈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때 또 헷갈렸던 게 그 시 나오는 건데 그치? 그 여기서 이제 선생님 처음에는 막 뱃사람들 막 이랬는데 뱃사람들 여기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 인정이 많다. 그치? 아까 이거 왜 돈이 더 많은 대가를 챙겨주는지 알지? 공양미 300석 이미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 끝났잖아. 근데 갑자기 야 그럼 저 아저씨 이제껏 그러면은 저 개안하는데 돈 저 아저씨가 먹는 돈 아니잖아. 300석 어디로 가야 돼 그거? 절로 갈 거잖아. 네. 사찰로. 그럼 저 아저씨 뭐 먹고 살아? 딸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저 아저씨를 위해서 신봉사를 위해서 뭐 마을에다가 맡겨서 또 되게 똑똑하게 일 처리했잖아. 네. 마을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서 이 분에게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은 대가를 챙겨주는 것을 보고 물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정을 제물로 바치지만 인정과 배려심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그 장승상댁 부인이 말을 했잖아. 그치? 이분이 이 말을 해. 네 효성이 지극하지만 너가 세상에 있는 거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치? 그게 뭐래? 네가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만류. 그래야만 하냐. 근데 이 만류가 먹혀 안 먹혀 결국에는 안 먹히지.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나중에 이 아줌마를 하면 있다. 장승상댁 부인께서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어때? 심청이가 얘기한 것에 설득이 돼서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 그럼 네가 뜻한 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 그치? 그걸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야. 이 만류를 했으나 심청이가 이 글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글에 아버지와 이별을 한 후 제외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심청이니까 심청이도 이 이별이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좋아 싫지만 이걸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바치는 건데 어떻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다. 장승상태군이 나에게 돈을 준다? 이거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거잖아. 명분 없는 도움은 못 받겠다. 그리고 또 나 때문에 내가 갑자기 그러면 돈을 줬으니까 땡이네요. 저 안 갈래요. 그러면 뱃사람들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낭패다. 그 약속이라는 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노력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공양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뱃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장승상태 부인이 이렇게 만류를 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리고 이 감정이입 들어가는 애들 몇 개 있다 그랬지? 네. 그거 기억했죠? 그거 됐어요. 그럼 패스할게요. 이거. 그러면 요것도 한번 알아보자. 우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이런 말이잖아. 그치? 네. 마지못한 일이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려. 누구 원망해 안 해? 아니요.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마지못한 일이니까 나는 어떻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해청산 강물국 바들가지 복살국 꾀꼬리 투견. 그치? 얘네들 감정이입된 애들 알아두면 되겠죠. 네. 외우지 않아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비행기 모드 했는데 왜 저거 왜 떴지? 무섭네.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요. 네, 알겠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 재물이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정을 보자. 심청이는 내가 아버지 눈을 떠드리긴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지? 아버지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 눈을 떴는데 어쨌든 뭐 그렇지. 아무튼 아버지가 이제 뭐 혼자 지낼 수 있을까 이거 하고 아버지가 꼭 눈을 떴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봉사는 와 내가 너를 죽여서 이렇게 눈을 뜨면 뭐하냐 300석 시주한 것을 정말 너무 후회한다. 그치? 네. 그리고 이놈들아 니네가 인간이냐 뭐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뱃사람들을 원망했죠. 네. 기억나죠? 그리고 딸이 재물에 대해서는 이거에 정말 슬퍼하죠. 그쵸?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장승삼댁 부인께서는 심정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막 이 사람아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의논하지 않았느냐. 내가 줄 텐데 막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그치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상황을 알리지 않은 심정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한다. 왜 내가 너는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냐. 막 이런 얘기 했었어. 그치? 뱃사람들 심청이와 신봉사 부녀의 이별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죽은 후에 혼자 남게 될 그 신봉사의 어려운 형편을 격정해서 아까 뭐 이해와 배려가 있는 행동을 했다. 막 이런 것들 나왔어. 그쵸? 기억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본문에 제시된 부분과 271쪽의 전체 줄거리를 읽고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심청전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이런 거야.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뤘고, 그럼 여기는 신청이가 태어나서 힘들게 자라다가, 그치?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죽었는데 결국에는 황후가 되는 행복한 결말이 나옵니다. 그치? 네. 다만 여기서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신화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다. 이거 뭐야? 행복한 결말이잖아. 그치? 네. 가난한 행편에서도 이거는 뭐 우리 아니까 뭐 굳이 안 봐도 되고 현실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의 상황이 전개된다. 어디가 용궁에서 용왕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는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이죠. 그쵸? 배려를 장승삼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이유. 요거는 좀 색깔 이렇게 했을 때 색깔이 예쁘네요. 굉장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대화 알잖아. 그치? 요 대화 알잖아. 그치? 여기서 뭐 있어? 부모를 위해서는 명분 없는 걸 할 수는 없다. 그치? 그리고 뱃사람들도 낭패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해됐죠? 세 가지. 네. 자, 그래서 장승삼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것은 도저히 얘기했던 거.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세 가지. 그럼 여기서 나타난 심청의 성격이 뭐냐? 스스로 하겠다. 주체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일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꼭 가야 된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약속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저승에서라도 결초본할게요 라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됐고요. 우리는 난 안 죽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아버지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과연 진짜 효도일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과연 효도일까라는 건데 이거 학교에서 했어? 오류내실도? 안 했어?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 했어? 경판본과 만판본? 그거 있긴 있어요. 학교에서? 네. 그럼 할게 이거. 우리가 안 했어 이거. 그치? 네. 자, 자 볼게요. 경판본에서는 심청과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나 여기는 뺑덕아 보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심청은 오직 눈먼 아비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다가 인당수에 투신 이후에도 아버지를 만나려고 노력. 그래서 잔치 열고. 그래서 이제 신봉사 역시 죽은 후에도 심청을 생각하면 초라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의 어떤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그리고 유교적 엄숙성과 흉명론적 운명관 아주 무겁네요. 그쵸? 근데 완판본은 더 많은 인물 여기서 뺑덕어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이 가운데서 장승상택 부인 우리가 본 것도 완판본이 들어가나 보다. 그치? 양녀가 될 것을 제안하고
죽음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게 진짜 무슨 효도냐, 살아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나오고, 즉 장승상태 부인의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의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 방법을 내놓는 인물인 것이다. 멋있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신봉사에서 이제 신봉사가 두 판본에서 성격이 아주 다른 인물. 경판본의 신봉사는 한결같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지만 완판본에서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완판본은 내 뒤에 거야.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대 현실을 회의하고, 아 근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유교가 맞는 거야? 막 이런 걸 회의가 의심을 품는다는 거니까 이들은 결국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요거만 알면 되겠네요. 경판본에서는 완전 유교적이고 네. 완판본에서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면 봐봐. 널리 일기적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 퍼져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잖아. 완판본 같은 생각을. 그치? 경판본에는 충실한 유교적 세계관을 시대의 가치관으로 본 반면에, 괜찮습니까? 완판본에서는 신봉사를 통해 유교적 현실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과연 맞나? 이런 거, 그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유교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이면적으로 숨어서 회의하고 비판하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우세하였지만, 아 근데 이게 맞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함께 있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시대는 유교적이지만, 아 이거 맞아? 막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하, 완판본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알아두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재창조했어? 이렇게 다양하게, 그치?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작품들을 뭐 재창조하고 있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렇습니다. 네. 되게 많네요. 그쵸? 알아두면 좋겠죠? 네. 내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아무튼 그 왜 이것이 재창조되느냐? 사람들한테 재미 주니까. 그치? 그리고 막 흥미를 유발하니까. 네. 그리고 뭐 교훈을 또 주니까. 그치? 우리에게 어떤 효성, 행복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지금도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네. 참 이런 거는 읽어두면 좋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졸릴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 풍수지탄, 반포지오, 혼전신성, 망우지정. 학교에서 영어 했었냐? 예? 아니요. 이런 안 했어요? 거는- 그 망운지정이 부모님 생각하는 거. 네. 멀리서 이 효도를 다하지 못한 이제 자식 풍수지탄, 막 탄식하는 부모를 잃은 슬픔. 그리고 까마귀가 나오면 반포지오가 딱 나오면 돼. 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밤에는 부모를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혼정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 되게 낯서네요. 혼전신성. 말 발음도 어렵네요. 그 요거 하나 알아두면은 판소리계 소설은 평민계층의 발랄함과 진취성, 이렇게 그들의 일상적 바람과 체험을 드러내고 바람을 투영했다. 그리고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시대 유교 가치관이 잘 드러난 심천정. 그리고 또 그런 커다란 어떤 사회의 어떤 정신 속에서도 네. 그 유교적 가치가 진짜 괜찮은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도 공존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청전 끝났고요.